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까 인사드린 모모 큐레이터 신영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잘 보셨죠? 모두 죄인이 된 기분 어떠신가요? 자, 영화 수라 만들어주신 황윤 감독님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대화만 하려다가 제가 기왕 오는 김에 핀버튼하고 이렇게 약속 하나만 리플렛 갖고 왔거든요. 우리 큐레이터님도 선물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그 리사이클 티셔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참여해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굿즈 드리는 걸로. 아, 선착순인가요? 네네, 선착순입니다. 저는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네. 그럼 지금 퀴즈를 먼저 지금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할까요? 뭐 편하시... 아니 좀 하다가. 네네. 네. 일단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소식을 안고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졌다라면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겠어요. 근데 정말 기쁜 소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 수라 영화 상영 할 때마다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분들, 영화 본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SNS에서 거리에서 함께 싸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기쁜 소식과 함께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모두들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름다운 것을 본 것도 죄가 되나요? 라는 오동필 단장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인터뷰하다가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이 영화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무단자님은 뭐 생계는 목수일하면서 생계 유지하시고 또 도요새 조사 이런 생태 조사도 하시고 사실 석사학위도 있으신 분인데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고 또 시인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은 사실 반어법이잖아요. 아름다운 걸 본 건 결코 죄가 될 수 없죠. 축복이죠 사실은. 근데 마치 우리가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죄인이 된 것 마냥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걸 보는 그 아픔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기꺼이 나도 죄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걸 모른 채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겠지만 사랑 한 번도 안 해보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나 그런 생명들의 살아있음을 아름답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계속 또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예, 저 두 번째로는 그 영화 속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던가 이런 모티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뭐 죽은 조개 껍데기도 제가 만지작 하고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그 이제 망한 조개구이집에서 남겨진 물건들을 만지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만지죠 내가? 소라도 만드시고 새도 그리고 네. 죽은 도요새, 네. 죽은 도요새 이렇게 제가 쓰다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 영화 혹시 전작 보신 관객분들 중에 좀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면 아마 이게 공통된 장면이라는 걸 아마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도하는 마음인데
그 제 초기작이었던 이제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들의 삶에 대한 영화 작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새끼 호랑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름이 크레인이었어요. 근데 그 크레인이 철창 안에서 너무나 슬피 울었었고 외로워가지고 그 크레인을 제가 찍으면서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니까 나만 한 손으로 철창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레인을 쓰다듬어 주면은 막 너무 얘가 정에 굶주렸다가 제가 만져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만지는 거. 제가 찍는 피 자체를 만지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라 전작품인데 돼지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찍은 작품이거든요. 그때 이제 주인공 돼지였던 엄마 돼지 십순이가 있는데 그 십순이가 물론 공장식 축산에 비한다면 훨씬 나은 환경이었지만 그것 또한 농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십순이 너무 답답하니까 맨날 출산만 해야 되니까 자기도 바람 쐬러 나가고 싶었고 한번 탈출을 감행한 적도 있었고 다시 붙잡혀서 왔지만 그런 십순이가 이제 그 안에서 다른 돼지한테 이제 좀 공격을 당해서 너무 비좁으니까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십순이를 제가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고 이번 역시나 죽은 도요새를 쓰다듬는 장면. 그래서 제가 정말 찍으면서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존재들을 죽어가는 혹은 고통받는 그 생명들을 쓰다듬는 마음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수라의 영어 제목이 러브송이던데 예, 뭔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롱테이크나 이제 눈과 손의 클로즈업 이런 카메라 워킹과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다고 느꼈어요. 뭐 이를테면은 새의 움직임과 우동필 단장의 그 목공 작업이 오버랩 된다든지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뭐그 이제 새 먹을 오동필 단장님 목공일 딱딱딱딱 하실 때 도요새들이 먹이를 딱딱딱딱 먹는 장면이 이렇게 교차 편집되는 것은 우리 편집 감독님이었던 이제 김영란 편집 감독님의 아이디어였고 그 장면 되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설명한다면 뭐 설명 안 해도 다 관객분들 이해하셨겠지만 뭐 결국은 이제 새나 사람에다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필 씨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로 갯벌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롱테이크나 뭐 빅클로즈업 같은 장면은 제가 이제 이 수라를 만들고 싶다고 결정적으로 이제 딱 느꼈던 결심했던 순간이 물론 이제 2015년에 오동필 단장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 바로 수라갯벌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처음 보자마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모두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그 갯벌을 평생 동안 청춘을 바쳐서 이곳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민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제가 한때 이제 찍으려고 했다가 포기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아직 수라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희망이었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오 단장님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10만 마리 도요새 근무를 바로 머리 위에서 그 근무했던 그 기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확 왔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 와, 이 사람의 그 그리움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그토록 매혹당했던 그 아름다움이 지금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 사람의 상실감은 얼마나 큰 것일까. 그래서 이 그리움과 상실감을 영화에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오 단장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바로 그날 전이가 됐는데 이게 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되면 이 영화는 성공할 수 있겠다. 딱 그거 포인트를 잊지 않으면서 뭐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만드시면서 뭔가 기대했던 점이 있으실까요?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네. 뭔가 기대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수라 갯벌이 영화를 통해서 아직 살아있다는 게 관객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나아가서 지켜지면 좋겠다. 내가 동빛이나 저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라 갯벌 지키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 수라를 함께 지켜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2006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억울하게 끝나면서 우리가 지면서 간접 사업이 강행이 됐었잖아요. 그 패배감이라는 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이 극장이 마치 사회적 재판장이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관객분들이 배심원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다시 새만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라 갯벌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론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재판이 되고 그 여론으로 수라 갯벌 마침내 지켜지면 정말 그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없이 기쁘고 실제로 제가 그 재판 진행될 때 한 3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이 재판이 증거로 수라 영화를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국토부에서 저희 피고가 원고가 국민들이었고요. 국민 1,308명. 그 다음에 피고가 국토부였는데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그 국토부 쪽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수라 갯벌 죽었다. 없다. 육화됐고 육지화됐고 아무런 보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공항해도 된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였어요. 가슴을 찔러주시죠, 그죠? 그래서 뭐 판사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실수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영화를 재판 증거로 제출을 했었기도 했었고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게 돼서 너무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아름답지만 뭔가 수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 있다면은 수라 갯벌 찍을 때 그거 어떻게 손으로 딱 꼽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수라 갯벌의 뭐 생명들 그런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새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새끼새 엄마를 기다리는 그 새끼새 그게 이제 그 새끼새가 정말 그냥 아름다웠다기보다는 너무 짠하고 너무 지켜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수라 갯벌 다시 바닷물 들어올 때 그 장면 잠깐이어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산영화제에서 2022년에 수라가 첫 상영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수라를 찾아오셨어요. 수라 갯벌 탐사를 자주 하니까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같이 인사를 하러 갔었고 그때 이제 바닷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타임랩스 돌린 거 아닌데 마치 실시간으로 찍었는데 슈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마 그 장면이 그 발자국이 맞아요. 물이 들어와서 발자국이 그렇죠. 지워지는 인간의 흔적을 바다가 지우는 그게 되게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 장면이 딱 기억에 남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또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동물권 행동에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권 보존에 대한 이제 발언도 참여하시고 어떤 이제 사회 참여적 활동들을 이전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전작들이랑 뭔가 이 수라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연결 그러니까 전작들이 없었으면은 수라는 없는 거죠. 전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서 수라까지 왔던 것 같고 그 첫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첫 작품 작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부국제 여기 남포동에서 상영하니까 너무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원래 부국제가 이제 올해로 30년인데 1회 초기에는 남포동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메가박스도 아니었고 진짜 옛날 부산극장이었고
막 상영 사고도 많이 났었고 뭐 국제영화제가 이래 막 이러면서 초기에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헐리우드 키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업 영화 뭐 그런 영화만 보다가 이런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영화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몇 편을 본 게 저를 여기 이제 이 자리로 오게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설명적이거나 개몽적이나 이제 이런 다큐들을 많이 방송에서 접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영화로서의 다큐멘터리가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이제 뭐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삶을 다룬 이 다큐를 봤었는데 사회에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그런 낮은 목소리들을 작은 목소리들을 크게 들리게 해주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봤던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다큐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됐던 게 아마 구국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원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아까 그 제가 철창아이에 손을 넣어서 만져줬다는 게 새끼호랑이를 를 찍으면서 바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제가 너무 눈으로 울진 못해서 그냥 찍어야지 되니까 속으로 너무 많이 울면서 어떻게 네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 크레인 얘기 제가 한 1000만 번쯤 한 것 같은데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한 것이 내가 너를 비록 지금 꺼내줄 수는 없지만 너를 영화에 멋지게 좀 말이 안 되고요. 너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카메라를 들 힘이 있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편에서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때 정말 깊이 했었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 영화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고 수라도 마찬가지고 수라 찍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거의 촬영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라는 7년 정도 작업을 해서 7년 반 만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제가 혼자 찍었던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우리 촬영 감독님 오셔서 같이 하기도 했고 그날은 제가 눈이 펑펑 내리는 설날이었는데 혼자 작업을 하다가 눈 내리는 수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한데 차를 몰고 혼자 가서 뭐 우산을 아무리 받아서 눈 다 들이치고 카메라 눈 다 막고 막 너무 춥고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찍는데 수라가 크레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끼호랑이 크레인이 또 수라가 되어서 내 앞에 지금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영화 작업을 계속 하는 원동력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키에슬롭스키 감독 아시죠? 그 거장 감독님이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관객을 동원하고 영화제에 나가고 비평이 실리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하며 혹독한 추위와 눈, 비, 진흙탕 속에서 무거운 조명기를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장 키에슬롭스키 감독이 남긴 말이다. 많은 영화 감독 중에서도 이 말에 가장 공감할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다. 다큐 감독으로 산다는 건 새벽 4시에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서서 은유로서의 자갈밭이 아니라 진짜 자갈밭을 걷거나 거센 눈보라 속에 카메라를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썼던 칼럼을 예전에 쓴 적이 있었어요. 뭐 고된 직업은 많지만 진짜 다큐멘터리 감독은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거보다 행복한 직업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되게 모순되죠?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줄까요? 그래서 영화 첫 장면 여러분들이 보신 그 푸르스름한 수락갯벌에서 새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 분홍색 달이 커다랗게 떠 있는 그 새벽 4시에 그 쇠 검은 머리 숙소에 소리를 찾아서 나서는 승준이와 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포스터 장면이기도 하고 그때도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수락갯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새벽이 아름다울 거야 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그림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달이 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매혹적인 순간이었고 바로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아름다움들을 조우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감독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다 쿨쿨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고생해서 혼자는 아니지만 스태프들과 저희가 고생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포착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움에 같이 감동할 수 있는 이 직업 얼마나 행복해요. 그 수라는 또 몇 년 전에 찍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요즘에 최근에 느꼈던 어떤 아름다운 순간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차기작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라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셨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다 말로는 부족하지만요. 지금 제가 이제 찍고 있는 거는 수라의 다음 작품인데 수라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군산에 이제 하재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제 수라갯벌의 남단에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 이제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정말 조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막 풍요로웠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 마을을 처음 갔던 게 2018년이었어요. 수라 한참 찍을 때 우리 오단장님이랑 세왕동 시민센터재단 따라가지고 갔는데 어떤 마을이 이게 어촌이라고 하는데 다 이게 집들이 철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군 기지 탄약고랑 가까워서 이 마을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198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쫓겨나네. 그때부터 이제 그 하재라는 마을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폐허를 본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어요. 600살 팽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은유로서가 아니라 희망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하재 마을 이야기를 지금 다음 작품으로 찍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지금 바람은 올해 말에 완성하는 건데 제작비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펀딩을 하게 될 것 같고 수라 좋으셨다면 내년에 구국제 수라 다음 작품 상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은 계속 영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무언가를 만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일단 감독님과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이야기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감독님이 깜짝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준비하신 선물도 있고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퀴즈를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N차 관람하신 분들은 금방 맞추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좀 너무 쉬운데 영화에 나온 새 중에 이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저의 최애 새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번식할 때 머리가 검게 변하는 이 새는 누구일까요?
네, 이쪽 안경 낀 여성분 중에 네,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영화 보면서 새 이름 좀 외우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풀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검은 머리 갈매기였던 정답입니다. 아. 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까요? 아니면 네. 뭐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고 할까요? 아, 질문,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소감. 네. 네. 아, 저기 마이크. 예. 새만금 지금 현장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뭐 막힘이 있었고 한 30년 세월 지나면서 네. 지금 현재 지금 공항은 취소됐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 처음 막고 할 때까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의 상태는 뭐 어느 얼마큼 상태냐? 뭐 단축이 되었고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새만금 간접 사업 시작된 게 91년이거든요. 30년 넘었나? 30년 좀 넘었네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게.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바다 한복판을 막은 거고 지금 상태는 그 만경강 동진강 하구 갯벌이 일명 새만금 갯벌인데 새만금은 사실은 갯벌 이름은 아니에요. 그 간접 사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한 번도 새만금 갯벌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튼간에 그 갯벌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아직도 매립이 안 된 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몇 프로 정도, 저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거의 90%인지 아무튼 뭐 80 몇 프로 정도가 매립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갯벌들이 있고 물론 남아있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이제 방조제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수라갯벌 같은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바다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바닷물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옛날 갯벌처럼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갯벌이 상당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은 1심에서 이긴 거고 국토부가 다시 항소하겠다고 해서 국토부가 아직 항소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전라북도가 본인들은 피고도 아니면서 막 칼을 걸고 TF팀을 구성하겠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지만 서명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소하지만 서명을 이제 나가실 때 제가 QR을 갖고 있을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올려놨습니다. 좀 전에. 네. 자, 두 번째 퀴즈. 네네. 두 번째 퀴즈는 6글자고요. 그 영화 속에서 엄마 새가 새끼 새 품는 장면 나오죠. 그 새의 이름은 뭘까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네.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시옷 지읒 비읒 땡땡땡. 시옷 지읒 비읒 갈매기. 네. 정답. 오호, 정답. 네. 박수. 잘 맞추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들고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QR을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은 직접 채팅방에 이렇게 남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쑥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죠? 저희가 8시 끝나나요? 네. 8시 네네. 8분까지? 네. 네. 자, 저기 질문. 네. QR에도 같이 남겼는데 네네. 뭐 저희 수라 같은 뭐 환경이나 그다음에 저희 뭐 기후 위기, 뭐 인권, 노동 이러한 주제를 담은 그런 현실들을 맞닥뜨릴 때 저희 영화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안 통하고 뭐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고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이겨내서 다음을 나아가실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제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더라도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 같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실을 내가 거두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거두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새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영화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너무나 영화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쁨인데 극장을 나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움직여 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영화를 만드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물원 관련한 경우는 동물원 법이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동물원을 운영하고 뭐 어떤 식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해도 아무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거 내 거야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작별을 만들고 나서 직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러니까 그 크레인을 제가 작별 이후에도 계속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힘은 당연히 아닌데 제가 크레인을 기록을 했었고 영화를 만들었었고 크레인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크레인을 다시 찾아가고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동물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로드킬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한 영화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로드킬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걸 저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확실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공자식산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주제를 제가 건드리면서 영화로서는 최초로 돼지를 캐스팅하면서 돼지들의 삶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이 비거니즘에 대한 운동 공감 그다음에 또 저도 완벽한 비건은 아니지만 비건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들 그런 실천들이 크게 확산이 되고 또 지금 또 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계속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 퀴즈. 네. 영화에 나온 또 새인데요. 몸은 검은데 빨간 부리를 가진 새 있었죠. 별명으로는 홍당무새라고도 하는데 그 새의 본명은 뭘까요? 부리가 빨간 새 있었죠. 약간 힌트를 드리면 1번 답이랑 좀 비슷해요. 없으세요? 힌트 드릴까요? 검은 머리 땡땡땡입니다. 검은 머리 땡땡땡.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정답입니다. 네. 와. 붉은 불이 물대사라고 하면 좋았을 거를 검은 머리 물대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그 수라갯벌에서 10년 넘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 땅에서 버틴 개가 있었죠. 무슨 개였을까요? 네. 흰발롱개 정답입니다. 네. 여기에 이건 아니고. 패치. 네, 이거 드릴게요. 이거. 네, 수라갯벌 탐방 오실 때 너무 좋은 안내서입니다. 맞추신 분 계신데. 예. 네. 이거는 이제는 4개 남겨놓고 있는데 더 이상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선물은 더 있기는 합니다. 아. 선물이 지금 2개 남았나요? 4개? 키는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예, 문제 4개 남았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예, 저분. 네. 일단 수라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생명이 가득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어른들이 이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힘써준 되게 깊고 아름다운 책임감의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승주님께서 도영님한테 그 수라를 데려가서 좀 체험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이 그런 뭔가 연대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아름다운 수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신 분인데, 그렇다면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또 다가오는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수라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가져야 하는 생명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디에든 다 존재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상영할 때 그 관객들 시사회 할 때 걸었던 타이틀이 당신의 수라는 무엇입니까? 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라 영화는 단순히 그냥 수라 갯벌에 대한 영화, 군산에 있는 한 갯벌에 대한 영화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라, 여러분이 사는 곳에 있는 수라를 발견하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당연히 수라가 있죠. 그것이 낙동강 하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울숙도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고니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고니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는 작지만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고. 그런 훌륭한 단체가 있지만 너무 어렵게 싸우고 계세요. 너무 소수의 목소리인 거예요. 부산 시민 이렇게 많은데 그 큰 고니가 낙동강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을 분명히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도 사실은 수라갯벌이 있지만 군산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그런 갯벌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도 오단장님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너무나 행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오단장님 못 만났으면 저는 군산에 지금 10년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지만 모르는 그런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 다음에 그런 감수성,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대하는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든지.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요. 환경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류가 아닌 부분들에 힘을 쏟는 일이 지친다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것들은 왜 항상 비주류일까요? 그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런 비주류의 편에 서고 싶고 아마 관객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수라 갯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진을 했는데 일명 새 사람 행진이었거든요. 새 모자를 쓰고 검은 머리 늑대새, 뭐 새제비 갈매기 이런 걸 갖다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쓰고 전라북도 환경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있었던 서울행정법원까지 한 달 내내 여름에 걸어온 거예요. 그 폭염에. 그래서 그 세 사람 행진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행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일 같이는 못했어요. 저 다음 작품 찍는다고 너무 바빠서 한 며칠밖에 같이 못했는데 그런 행진들이 결국은 헛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번 재판이 어떻게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무의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길게 보고 지치지 말고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질문 남겨주신 분 누구신가요? 예. 네네네. 그럼 퀴즈 한 번 더 내볼까요? 네네. 그 영화에 수라갯벌 많이 나오는데 갯벌 중에서 수라갯벌이 아니고 그 장승 세우는 갯벌이 있었죠. 부안에 있는
갯벌이거든요. 그 갯벌 이름이 뭘까요? 잼버리가 이런. 잼버리, 네, 잼버리로 인해서 매립된 그 갯벌.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방송답처럼 달리 나올 때 딱 밑에 자막을 안 달아주니까 관객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음으로. 자음으로 히읗. 네. 정답입니다. 와, 어려운 게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동필의 일에 대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승준의 인터뷰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일이지만 이를 알아봐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 감독님의 자녀분은 그런 면에서 이 수라 영화를 보고 어떤 소감을 남기셨을지, 감독님의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도영이는 저는 이제 사실은 승준이를 닮아서 좀 새덕가 됐으면 했는데 뭐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랬지만 이제 상영할 때 언제 한번 도영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부산 때도 와서 보기도 했지만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에 가서 상영할 때 도영이가 이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같이 본 송소연이 도영이한테 이제 이런 질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세상에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하지만 갯벌이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갯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갯벌이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 근데 그런 갯벌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실제로 수라갯벌도 가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네. 저도 몰랐는데 갯벌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가 봐요. 많지 않아요. 그 알래스카 쪽이랑 그다음에 독일의 와데네라고 있어요.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랑 호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요새가 뉴질랜드, 호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올 때 우리나라가 딱 한 번 쉬는 그런 중간 기착지가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혹시 누구신가요? 동재님? 마지막 선물이 하나 남았나요? 네, 마지막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대요. 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으로 네.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흡입력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상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대학생이에요. 감독님께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할 때 어떤 주제를 어떤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 영화화를 해야겠다라고 정하시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영상화를 시킬 때 그 구성에 대한 기획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 흥미로운 얘기들은 너무 많고 또 중요한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들한테는 천국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한 일도 많고 소재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영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나 이제 독립 영화로서의 다큐멘터리는 제작 기간도 너무 길고 또 제작비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 어떤 것을 내가 몇 년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을 바쳐서 만들 것이냐 결정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작품들은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말 가슴이 너무 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얘기도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인도의 유명한 작가 아룬다티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사람들은 작가가 이야기를 찾아간다고 찾아 나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작가를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야기가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가오면은 그냥 그거를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흥미로울까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거나 뭐 이렇게 뭐 조사해서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떤 순간에 마음이 확 가게 되고 그러면 그냥 몇 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획 구성 어떤 식으로 그 많은 푸티지들을 이야기를 만드느냐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정말 그 다큐멘터리는 정말 어려운 게 수많은 푸티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어붙였을 때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버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단장님과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영화를 처음에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고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 찍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좀 편집까지는 아니지만 구성을 하게 돼요.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그럼 그거에 그 흐름에 맞게끔 또 찍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구성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떤 완성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완성은 이제 편집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찍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끌고 갈 건가 누구의 화자로 갈 건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히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아쉬움은 그 앞에서 말씀해드린 9월 24일 다음 주부터 곧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아트하우스 모무에서 세계의 온도, 영화의 온도라는 이름으로 영화제가 열려요. 그래서 그 영화제에도 참석하셔서 뭔가 기후위기 시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네. 광고 하나 드리고 그 수라 영화를 서울에서 보시고 싶은 관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인분들 중에 혹시 서울에서 수라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0월 28일 날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오후 2시에 오단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토크도 있거든요. 10월 28일 서울 아트 시네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라하고 다음 작품 하재라 그랬잖아요. 그 수라하고 하재 생명들을 가지고 사진전을 열 거예요. 제 영상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 사진전이 10월 31일 날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군산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히오 아티스트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이제 열릴 예정인데 좋은 거는 탐방도 같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도슨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수라 탐방, 하재 탐방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운데